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용도 지역 나오는데요. 자, 국도개포 목차입니다. 제1장 총설에서 용어가 있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 3장이 개발에 관한 사항. 이랬죠? 먼저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구축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랬고, 그래서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 계획이요.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순서 기억해야 되고요. 세 가지 계획이 있고, 이제 계획이 끝나면 개발해가지고 무엇이 개발인가 개발행위 배웠죠. 첫 글자 따가지고 암기해야 됩니다. 건, 물, 터 생각해야 돼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치, 토지형질 변경, 토서 채취, 토지 분할. 이게 개발행위고, 이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개발행위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건가 해가지고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제도 배웠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3장 개발이 끝나면 4장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제한은 거래 제한입니다. 토지 거래 제한. 그래서 토지 거래 제한을 하고, 첫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고 그 절차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허가 구역에 관해서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그리고 끝으로 기타 해가지고 뭐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시범 도시다 이런 제도 있고,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절차가 나오고, 변명할 기회는 청문주입니다. 이게 이제 국토개혁법 흐름인데, 앞전체 진도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부터, 도시관리계획 내용 시작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6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앞전체 숙제 내실 겁니다. 암기 해오서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개, 도, 시, 수 그러면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보호구역, 시거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는 밑에 있지만 입지규제가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밑에 써놨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 구역이다 그랬고, 세 번째 순서 기억이 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점 계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개발 그러면 뭐 생각하고 개발 지구단위죠. 지구단위. 신개발 얘는 뭡니까? 재개발. 어쨌거나 개발이니까 뭐가 나야 돼? 지구단위. 이런 지역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글자들 입지 규제를 최소한 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배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요. 뭐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용도 지역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야 돼요. 용도 지역이 뭔가, 용도 지역이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결론은 이거거든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지 않은 거죠. 개인 자유 의사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에서 규제합니다. 국가가 먼저 국가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니까, 자, 전체를 놓고 국가가 방향 제시하니까 국민들은 이 방향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 제시하느냐, 방향 제시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더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이 토지가 개발에 필요한 토지인지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토지인지, 이렇게 국가가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러고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에 맞춰서 국민들은 이용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방향 제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용도 지역은 첫날 수업하면서 한번 써봤어요. 첫 글자 따가지고 이거 암기해야 되면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첫 번째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암기합시다 했어요.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가지 구분하고요? 네 가지죠. 네 가지. 도시는 첫 번째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용도 지역을 알아야만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데이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가 보전입니다. 보전관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농림지역입니다. 농지산림, 농림지역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도시지역부터 하나씩 읽어봅시다. 도시지역.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 325페이지 봐보세요. 325페이지에 2번 용도지역의 종류 해가지고 1번 국토의 용도 구분해서 반가로 1번 도시지역.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되는데요.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 지역이 도시지역.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었다. 그게 어딥니까?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런 공간, 이런 데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요.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장차 이렇게 개발이 될 지역, 거기를 우리는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 국토에서 개발한다. 그게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붙어야 개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데,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상업은 간단히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공업은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는 녹지 기능 개발한다? 말이 안 되죠. 녹지는 어쩐다? 녹지 공간을 그들에는 보전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도시는 개발이지만 다 개발이 아니고 그 중에 보전한 데 있다. 그게 녹지입니다. 녹지. 그러면서 주거지역은 읽어보면 거주 안전과 건전한 생활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 게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팀 말 읽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말하라고?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상업 위주로 개발하고, 공업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고 보존한다.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세 개 지역이 뭡니까? 전국토에서 주, 상, 공 세 개가 완벽한 개발이에요. 완벽한 개발. 두 번째,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다. 읽어볼게요. 자, 관리, 그럼 여기 봐요. 관리지역은 이 위에, 관리지역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농림이 있고,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이 관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 관리에는 도시, 농림, 자연환경 전부 다 포함하는 게 관리가 되는 게요. 세 가지 성격이 다 나와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에서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도시에 준하고 농림에 준하고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게 관리적인데, 다시 1번, 2번, 3번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부터 봅시다.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된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되고, 하나는 농림 가야 되고, 하나는 자연환경 가야 되니까 아예 순서대로 맞췄어요. 어차피 위에 가라고. 계획관리지역이 어디로 간다고요? 도시지역 겁니다.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계획관리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고 나면 계획관리. 그러니까 장차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러면 생산, 여기서 생산은 농산물 생산이 농산물 생산. 농업임업, 어업 생산에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체크합시다.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농림 그러면 돼요. 농림. 근데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는 골라고. 무슨 얘기냐? 이거 농림지역이라고 지정했으면 쓰겠는데 농림까지는 곤란하다. 한마디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적이 생산관리에 대한 얘기고, 보존관리는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연환경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 확보 등 생태계 보존에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적과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줄거 봅시다.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그 말로 찾는 거예요. 도시적 편입이 예상된다. 그 말이 딱 나면 계획관리. 농림적 지정에서 관리 곤란. 그 말이 나오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에서 관리 곤란. 그럼 뭐라고요? 보존관리. 즉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느 지역을 따라가는가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런 걸 알아야 나중에 땅 버는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농림적, 농림, 농이 뭐라고요? 농지, 림은 산림의 산림, 농지하고 산림 보존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나 농업진흥적, 산지관리법, 보존산지 등으로서 그 다음 나오죠?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보존, 농지, 산림 보존하자. 그 지역 우리나라는 농림적, 농지, 산림 보존한다. 그러면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은 특히 출제가 잘 되니까 얘는 신경 써야 돼요. 어느 시험에 또 나왔어요. 자연환경 보존적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점.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적입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 목적은 좀 암기 좀 해야 돼요.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각이 지금 이 사각이 우리가 전국토다 이렇게 사각이 이게 뭐라고 하면 전국을 크게 지금 몇 개로 나눴어요? 크게 4개입니다. 첫 번째 얘가 무슨 지역이냐? 얘는 도시지역이다. 얘는 무슨 지역이냐? 관리지역이다. 얘는 농림지역, 얘는 자연환경 보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지역을 또 다시 나눴어요. 도시지역은 다시 또 몇 개나 도시지역은 다시 4개 나눴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 나오고 관리지역은 3개 나왔어요. 3개. 관리지역은 자 이쯤에서 여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해서 법률에서 여기까지 법률이요. 법률 뭐 대령 얘기했죠. 법률에서는 크게 도, 관, 농, 자 4개 용도, 도가 4개, 관이 3개, 하나 9개요.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류했어요. 어디에서? 법률에서. 근데 이제 326페이지 딱 봤더니 326페이지 양걸 2번에서 용도 지역에 세분해가지고 밑에 봤더니 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막 세분했죠. 대통령령에서 이제 세분합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세분합니까?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입니다. 전용주거. 주거에만 전용.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른이면 주거 기능만. 그러면서 전용주거는 다시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이러고 나눴어요. 두 번째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입니다. 일반주거는 일상적인 주거기능이요. 다시 여기도 지금 1종, 2종, 3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말은 익혀야 돼요. 전용주거 1종, 2종인데 전용주거는 오직 주거에만 전용, 다른 기능은 안 하는 거. 아주 쾌적한 양호한, 아주 쾌적한, 달리 표현하면 아주 양호한 주거환경 만든다. 일반 주거, 일상적인 주거기니까 얘는 양호보다도 편리한 주거환경 만든다. 1종, 2종 두 가지죠. 1종, 2종 그러면 1종, 2종, 3종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이렇게 두 가지는 주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주택을 두 가지로 1, 2, 3이면 주택을 세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때는 뭐라고 나누냐 그러면 첫 번째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러고 나눈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눌 때는 층수가 저층이냐 아니면 중층이냐 아니면 고층이냐 이러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는 뭐라고?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다. 이래요. 단독 위주 양호. 이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그러니까 단독 양호 그러면 일종 전주. 공동 양호 그러면 이종 전주. 일반적으로는 편리한 편리한. 저층 편리 뭐라고요? 일종 일반주거. 중층 편리 이종 일반주거. 고층 편리 3종 일반주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주거에 준한다. 무슨 얘기냐? 어쨌거나 주거 기능이 주가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가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게 준주거입니다. 주거하고 상업 성격이 섞여 있는 데가 준주거. 주된 기능은 뭐가 되고? 주거가 주된 기능. 이렇게 해서 주거지을, 이 주거지를 다시 몇 개 나눈다고? 6개로 또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업지역은 다시 4가지, 상업지역은 4가지. 첫 번째 중심상업, 두 번째 일반상업, 세 번째 유통상업, 네 번째 근린상업. 뭐 이런 건 순서를 바뀌어도 관계없는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나중에 문제 풀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심상업 그러면 읽어보면 그럼 전부 다 똑같은 글자 하나예요. 중심 그러니까 심심, 도심, 부도심. 그 도시 핵심지. 하나의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뭐라고요? 중심상업, 심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를 확충한다. 일반상업은 일반 나오죠.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한다. 유통상업은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나오죠. 유통기능 정책. 근린상업은 근린지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그래서 근린상업이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타가 뭐라고요? 근린상업이고. 유통상업은 도매시장. 우리가 보통 상업 그러면 일반상업이에요.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나이트 있고 호텔 있고 도시 가장 중심된 데가 중심상업입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은 다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공업지역, 세 번째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은 공업의 전용. 어디 뭐만? 공장만. 그래서 중화공장, 공예공장을 수용하죠. 일반공업이 얘가 참 애매한 애입니다. 일반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다.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주로 하면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한마디로 주상공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공업입니다. 중공. 한 번쯤 읽어보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녹지지역은 다시 녹지지역 이렇게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입니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보존 녹지는 볼래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한다. 그냥 간단하게 녹지 공간 보존이 보전 녹지. 녹지 공간 보존이 보전 녹지.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웬만해서 살아생전에 개발이 안 돼요. 이게 보존 녹지요. 보존 녹지에 가지고 있는 땅은 별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웬만해서는 얘는 개발이 안 됩니다.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자. 당분간만 더 농사짓게 어쩌자고 개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산 그 글자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입니다. 도시의 녹지공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줄 거 봐요. 도시용지 공급. 장래 도시용지 공급 줄 거 놓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평 경우에 체크합시다.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원래 녹지는 뭐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장차 개발의 가능성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다? 자연 녹지다. 그러면 자 봐봐요. 장래 도시용지 공급이다. 도시용지가 뭘 보고 도시용지요? 주거, 상업, 공업, 이 주상공 이게 도시용지입니다. 도시용지.
그러니까 도시 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봐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죠. 녹지죠. 이 녹지 지역에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자연 녹지가 뭐 하려고? 장차 주상공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땅을 보내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다? 자연 녹지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는 어느 순간 뭐로 바뀐다고요? 주상공으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절대 도시지역에서 투자로 들어가서 안 되는 땅은 됩니까? 네, 보전, 녹지, 뭐 땅값 상들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어디입니까? 자연 녹지. 어디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가장 좋은 땅은 뭐냐 그러면 자연 녹지고. 두 번째, 전체 중에서 이 도시 관리 농림자연경 전체 토탈 해가지고 투자에 가장 좋은 데는 뭐냐? 그럼 뭐 걔는 계획관리일까요? 투자의 1순위는 계획관리, 2순위는 자연녹지로 가는 거요. 절대 투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적, 그리고 보존녹지. 이런 적은 투자에서 제외. 보존녹지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해필이면 보존녹지다 할지 돼요. 과감하게 미련 없이 팔고 나와야 돼요. 팔고 나오고 어차피 같은 돈이면 조금 되더라도 다른 땅을 사놔야 상승 여력이 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크게 몇 가지요 그러면 전국을 몇 가지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 이게 총 16개. 그리고 관리가 3개, 농림 하나, 자연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역이 땅의 종류인데 전국을 몇 가지로 21가지로 분류했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땅 종류입니다. 땅 종류.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몇 가지로 나눴다? 21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게 되면 거기 지금 325, 326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명칭 암기하고 첫날 숙제인데 있는데 명칭 암기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용도 지역을 모르면 부동산이 뭐라고요?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몇 개 있다고? 21. 이걸 모르면 부동산을 출발할 수가 없다고. 건축물이 몇 개 있다고? 28개. 그거 알아야 출발하니까 이것만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325, 326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명칭은 최대한 빨리빨리 써보고 명칭을 써보고 연결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21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어쩐다? 이용에 있어서 뭘 준다? 방향을 준다. 방향을 준다 그 말은 듣기 좋게 방향 주지. 방향을 준다. 이용에서 뭘 제시한다고요?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들한테 듣기 좋게 방향 제시하는 것이지 간단하게 뭐 한다고요? 규제한다의 규제. 규제하겠다 규제. 하지마. 그러면 규제를 할 때 무슨 규제를 할 거니 해가지고 그게 하나, 둘, 세 가지요. 용도 지역 지정에서 무슨 규제하냐면 첫 번째 무슨 제한하냐 그러면 건축 제한합니다. 이거 첫날 수업할 때 다 해줬어요. 건축 제한. 건축 제한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8가지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28가지가 있는데 자 봐봐요. 건축 제한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죠. 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28가지 중에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뭐고 28가지 중에서 금지된 건 뭐냐?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건축제입니다. 건축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 21 용도지를 딱 지정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이러고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건축 제한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제한이 건폐율 제한입니다. 두 번째 건폐율 제한하고 세 번째 용적률 제한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내용 가지고 중개업 하는 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세 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 가지고 무슨 제한한다고? 건축 제한. 공장이 되냐, 주택이 되냐, 창고가 되냐,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용적률 제한하는데 건폐율 제한은 무슨 얘기냐? 이것도 얼핏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4개 필지입니다. 4개 필지. 4개 필지가 있다고 하자.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국가가 간섭 안 할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때 그 대신 좀 잘 쓰세요.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가 얘가 갑입니다. 갑. 자, 갑. 얘는 을, 얘는 병, 얘는 정 해가지고 갑이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네. 잘 쓰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겠어요.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죠. 그러니까 을은 내 마음대로 하나. 나는 여기다 공장을 지었어요. 잘 써요? 못 써요? 잘 썼죠. 그러니까 정은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나이트장을 짓겠어요. 잘 써요? 못 써요? 잘 썼죠. 얘는 어땠어요? 나는 여기다 뭐 하겠다? 아파트 건축했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죠. 혼자 생각은 잘 썼는데 자, 단독 옆에 공장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단독하고 나이트하고 어울리니까 안 어울죠. 무슨 얘기냐? 토지 이용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면 자기 토지는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옆에 땅하고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거기까지는 국민들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한다고. 그래서 이 지역을 전부 다 이 지역을 뭐로 했냐? 자, 이 지역은 전부 다 준주거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지역을 딱 정해. 준주거 지역은 뭐가? 준주거 지역 뭐라고? 주거 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 업무 기능이 추가된다. 그럼 이게 땅이 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상업이 가니까. 그 비싼 땅에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있는데 그 비싼 땅에다 단독주택 지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단독 짓는 거 포기하고 뭐 할까요? 우리가 상가 건물에 지어야 되겠다. 상업이 들어가니까. 비싼 정도 써야 되니까. 주거지가 공장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공장 들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얘도 마음 바꿔가지고 나도 뭐 해야지? 상가 건물 지어서 세나 받고 살아야 되겠다. 자, 준주거에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나이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트는 안 되지. 그래서 위락은 안 되는 게요. 얘도 상가 건물 지어서 세나 받고 살아야 되겠다. 아파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죠.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상가들인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 했다? 나도 상가 건물 지었다. 주변이 전부 다 상가다 그러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건축자. 효용이 유사한 건축끼리 한 군데 뭉쳐놔야 이게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 했다고? 건축 제한했다고. 두 번째 무슨 제한하냐? 자, 이 대지가 앞전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대지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다.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어라. 마음대로. 얼마 지으라고 말할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으세요. 그럼 얘는 100제곱미터 얼마 질까요? 100% 질까요? 10% 질까요? 100 다 짓겠죠. 빡빡하게. 얘도 100 다 짓겠죠. 다 짓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평생 가도 뭐가 안 돼요? 환기가 안 돼요. 바람이 안 통하니까. 일조 통풍 환기. 하나 불나면 그 옆에 다 태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대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은 몇 프로만 하자? 한 60%만 하자. 이런 비율을 제한한다고. 100이라는 대지에다 건축은 얼마까지 한다? 60까지 한다. 100평에다가 몇 평까지만 짓는다? 60평까지만. 이런 제한을 한다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요? 건폐율. 뭘 보고 건폐를 하냐? 100이라는 대지에다가 지금 무슨 얘기냐? 대지 면적에다가 얼마?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 면적 그럽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율 그러면 퍼센트 100% 이러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보고 뭘 한다고?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 몇 프로 줬다고요? 60만 줬다. 그러면 100을 빡빡이 모시고 얼마 이제 60까지만. 땅 면적의 60%. 그럼 얼마 공간이 남았어요?
40% 공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야 일조, 통풍, 한기, 연소 차단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국가가 여기까지 규제하고 더 이상 규제 안 하면 딱 보니까 잘 됐네. 삼각길에 어울려 있고 성능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두 번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적당히 있으니까 이제 웬만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국가 규제하고 더 이상 규제 안 하면 이제 잘 됐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갑은역에다 1층 지을까요? 10층 지을까요? 그런 규제가 없다 그러면 몇 층 지을까요? 10층. 얘는 10층 지을까요? 100층 지을까요? 규제가 없으면 100층. 얘는요. 전려도 몇 층? 100층. 얘 몇 층이요? 100층. 100층짜리 건물 있는 데다 10층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위로 무한정 쌓는 것도 막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지에다 쌓는다, 담는다. 그 용적이에요, 용적. 얼마까지 쌓을 수 있냐? 용적을 갖다가 제한하자. 얼마까지 한다 그러면 용적을 갖다가 300%만 하라. 이런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 하라 그 말은 대지 면적에 300%면 간다면 몇 배입니까? 3배죠, 3배. 땅 면적이 몇 배까지만 한다? 3배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용적률. 용적률은 자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요. 연면적이 차지한 걸 갖다가 비율로 표시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자 다시 봐요. 이렇게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있다. 국가에서 아무런 규제를 안 하면 네 마음대로 짓다 보니까 이 지역을 뭘 하겠다? 첫 번째 준주거지역 딱 지정하고 공장은 안 돼. 뭐는 된다? 상가는 된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제한하고 더 이상 말이 없다 그러면 이 100제곱미터 되는 땅에다가 100제곱미터 빡빡이 다 지을 거니까 얼마만 하라고? 60%만 하고. 땅 면적의 몇 프로만 하라고? 60% 이렇게 제한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뭐라고? 건폐율. 위에서 보게 되면 100이라는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다? 60%다. 여기까지 규제하고 더 이상 규제가 없으면 위로 무한정 올라간다. 그래서 위에다 얼마만 쌓아? 이 100제곱미터에 몇 배만 쌓아? 3배. 그게 뭐라고요? 용적률이요. 3배면 얼마입니까? 3배면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한 층은 얼마께 쌓는다고? 60. 쌓아봅시다 이렇게. 60. 또 쌓아봐요 이렇게. 60, 또 쌉시다. 60, 또 쌉시다. 60.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된 거 얼마예요? 300.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60을 보고 이 60을 1층, 2층, 3층, 4층, 5층. 이 60을 보고 5층에 뭘 하가냐? 5층에 바닥 면적이 5층의 바닥 면적. 얘는요, 4층의 바닥 면적. 얘는 3층의 바닥 면적, 얘 2층 바닥 면적, 얘 1층 바닥 면적 다 더해봐요. 다 더했더니 얼마 나오라고요? 3배, 3배. 바닥 면적 어땠다? 합했다, 더했다. 면적을 이었다요. 이었다, 연결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면적을 연결했다는 뜻이 연면적, 연면적. 그래서 100이라는 대지에다 연면적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거를 비율로 표시한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용적률이라 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뭐고? 건폐율. 이런 용어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지금 이런 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 빨리 익히기 위해서 건폐율을 갖다 건폐율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빨리 할 건대입니다. 건대. 건폐율은 건대, 건대. 건폐율은 뭐라고요? 건대. 용적률은 연면적, 대지 면적 뭡니까? 연대입니다. 용적률은 연대. 하여튼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니까. 건폐율은 뭐고? 건대고. 용적이 뭐고? 연되고. 그럼 더 기억이 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념은 좀 잡아라. 이렇게 해서 자, 잘 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가 몇 가지로 토지를 나누고 21가지 나누고 규제를 하는데 딱 뭐만? 3가지만 3가지만 다른 규제 못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딱 3가지만 규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하고? 건축장. 공장이 돼야 안 돼. 돼.
두 번째, 땅 면적이 몇 프로 돼? 이거. 세 번째, 위로 얼마게 쌓냐? 딱 세 가지만 규제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지역.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327페이지 1번이 맨 3번 용도 지역 지정 효과 해가지고 1번 용도 지역 안에 건축 제한, 두 번째 밑으로 쭉 내려오면 2번 용도의 건폐율 설명했습니다. 대지 면적에 있는 건축비율이고 밑에 박스가 잔뜩 있죠. 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 이거거든요. 주거지역은 최대 얼마냐? 70까지. 상업지역은 최대 90.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안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주거지역은 얼마입니까? 주거지역은 70이다. 상업지역은 90이다. 공업지역은 70이다. 녹지는 얼마다? 20이다. 계획관리 40, 생산관리 20, 보증관리 20, 농림 20, 자연관리 20. 1월달에 암기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그런 숫자 암기하지 마. 지금 제가 숫자할 때가 아니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지금은 그걸 해야 돼. 그걸. 그 밑에 보면 328페이지에 용적률. 용적률은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 100이라는 100제곱미터 대지에다 건물을 위로 쌓았을 때 최대 얼마까지 쌓을 수 있냐? 내 마음대로 못 쌓는다고. 그 비율을 주는 걸 우리가 용적률. 개념 잡고 그런 숫자는 볼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뭡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너는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다시 보면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21가지로 나눠놓고 첫 번째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용도율 제한. 더 이상 제한이 없는 거예요. 딱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세 가지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세 가지 제한하고 더 이상 제한이 없어요. 높이 나옵니까? 몇 층까지 그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게 필요한데. 색깔 제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제한만 가지고 부족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거를 갖다 메꾸려고 두 번째 이제 용도 지구가 또 나와요. 용도 지역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하나도 빠짐없이 용도 지역을 규제하는데 용도 지구가 왜 나오냐? 용도 지역의 규제만 가지고는 어쩐다고요? 부족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용도 지역 규제만 가지고 안 된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상업지역은 자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다. 여기도 이러고 도로가 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다. 대지. 근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상업지역이다. 무슨 상업이냐? 중심상업. 중심상업은 건폐율 90을 줘요. 90을. 그 90% 준다고 못 준다고 이렇게 거의 빽빽하게 건물 짓는다고. 땅 면적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10%니까 10%는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빽빽하게 이렇게 건축을 한다.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이게 현재 무슨 지역이라고요?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무슨 규제하냐 이거 생각해봐요. 상업지역에 공장은 돼? 안 돼? 안 돼. 위락은 돼? 안 돼? 돼. 첫 번째 그 제한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건축자. 두 번째 땅 면적이 몇 프로까지 한다? 90%. 뭐라고요? 건폐율자. 세 번째 위로 얼마까지 쌓는다? 땅 면적의 1500%. 그게 용적률자예요. 그러니까 건물 이게 지금 땅에다가 빈 공간이 없이 아주 빽빽이 들어차면서 위로 높게 쌓은 게 뭐라고? 상업지역이라고. 더 이상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이제 이걸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까? 벽돌로 해야 됩니까? 목조로 해야 됩니까? 철골조로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우리 지금 저런 기둥 같은 거, 이 기둥이죠, 기둥? 기둥 철근 콘크리트는 불 나면은 저게 녹아요, 안 녹아요? 예. 안에 철근이 있고, 밖에서 콘크리트 싹 뒤집어 싸게 되면, 이게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안 녹죠. 불에 견뎌, 안 견뎌요? 견디죠. 근데 철골은, H빔 있죠, H빔 이거. 불에 녹아요, 안 녹아요? 얘는 녹죠. 그러면 여기다 지금
건물을 갖다 전부 다 50년 건물을 지어놨는데 뭘 해가지고 철골질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되면 이게 녹아야 안 녹아요? 녹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목조를 했는데 하나 불나면 옆에가 다 태울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용도 지역은 불나는 걸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은 아까 지역이 뭐 한다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하니까 이게 불나는 걸 막아낼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거를 커버를 하겠냐 이런 얘기야. 여기에 이걸 쫙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돼지 이거 돼지인데 이쯤에 뭐가 여기 공항이 있다. 공항이 있다. 공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비행기는 이러고 샥 오다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슬 해가지고 이러고 옵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져. 그럼 문제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 텐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비행기 이착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건물 높이를 몇 메터까지 하라고? 2층까지 해라. 이런 말을 지역에 해요? 뭐요? 못한다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규제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어쩐다고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어쩌라고? 보완책을 찾으라. 보완책을 뭔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지역만 가지고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그럼 용도지구는 왜 나온가 알아야 돼요. 용도지구는 지역이 부족한 거 뭐한다? 보완한다. 지역을 보완하려고 나오는 게 지구가 나옵니다. 지구. 그럼 이제 용도지구에는 그럼요 뭐가 있는가 얘기 가야 돼. 지금은 기본적으로 명칭 빨리빨리 익혀야 돼. 명칭을 공부하려면. 용도지구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 보면 329페이지 있죠. 첫 글자 따가지고 암기하기 쉽게 경미입니다. 경미. 그 다음 포시개 세 개네요. 경미 포시개. 그 다음에는 포치 두 개 끊어요. 그 다음에 세 개가 보니까 다시 방방트 끊어서 읽으면 얼핏 말이 되기도 해요. 경미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그 다음에 어쩐다고? 보시게 보라고 했어요. 뭘 보라고? 거치기를 했어요. 분명히 거치기를 했는데 경미가 히어링이 좀 안 좋아요. 뭐로 들었다고? 추로 들었다고. 추로. 어쩐다고? 방반띵 돼가지고 방방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유치하지만 기억은 좀 더 오래 갈 거는 얘기요. 경미, 거시게, 거치, 방방트. 경은 무슨 지구고? 경관지구고, 미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치락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명칭 암기해. 명칭. 뒷내용 안 읽어도 다 알아요. 화재 위험을 예방하자 뭘까요? 방화입니다. 방화. 안 읽어도 다 안다니까 그 정도로. 취락 정비하자? 취락지구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높이를 제한한다? 고도지구. 명칭만 암기하면 어쩐다고? 뒤 몰라도 된다고. 뒤 몰라도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명칭 암기하라고. 그럼 오늘은 집에 가면 용도 지역 암기하고 용도 지구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경미, 포시계, 거치, 방방특 암기해야 돼요. 근데 용도 지구는 당장 암기 못해도 용도 지역이 급한 거예요. 지구는 공법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는 말을 안 해요. 다른 과목 교수들이. 지구는 말을 안 한다고. 지역은 민법 빼고 모든 과목에서 다 얘기한다고. 지역은 무슨 지역. 그러니까 지역을 해야 세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공시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지역 먼저 암기해야 돼요. 지구는 이렇게 척을 따서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특이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역, 지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구역 나옵니다. 그러면 구역은 왜 나오는가? 구역은 잠시 쉬고 합시다.
구역은 잠시 쉬고 계속합시다.